돈줄 내준다. 요즘 이것 때문에 이거 민감한 주제야. 돈줄 내준다 이거. 야, 이게 방금 전에 기능적 언어 하신 거예요. 공정 공평은 하지 말까? 너무 많은가? 하겠다는데 말이야. 요런 게 나간다? 요런 게 나가. 안녕하세요. 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. 저는 오늘 기능적 언어와 소통적 언어의 차이점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. 사회심리학에서 이 기능적 언어와 소통적 언어, 무엇이 다르고 왜 이 두 언어 사이에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가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는데요. 저는 얼마 전에 의미적으로는 같지만 이 기능적 언어와 소통적 언어가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가,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. 제가 있는 대학의 대학병원에 제가 평상시에도 이 선생님께서는 참 환자분과 소통을 잘 하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수님이 계셨는데, 그분이 어느 날 진료를 하실 때 어떤 환자분의 질병에 관련된 얘기를 하시는데, 이렇게 자기의 경험담을 저한테 들려주시면서 진료를 하시더라고요. 환자분이 오셨을 때 예전에는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. 그 환자분께 이 병은 유전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대요. 그런데 그때 꽤 많은 경우에 그 환자께서는 유전입니다 라는 그 말에, 그러면 내 부모가 나에게 이 병을 물려준 거구나 라는 생각으로 심지어 부모님을 원망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. 자,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날은 환자분께 똑같은 그 질병에 대해서 이 병 때문에 부모님도 많이 힘들어 하셨겠어요 라고 말씀하셨답니다. 그랬더니 그 환자분이 눈물을 머금으면서 내 아버지가 혹은 내 어머니가 이것 때문에 나를 키우면서 더 힘드셨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, 나중에 후일담을 들어보니 그 환자분이 오랜만에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서 정말 많이 죄송하고 고맙다는 얘기를 하면서 가족 간에 어떤 정을 좀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. 자, 이 병은 유전입니다. 사실은 이 언어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. 하지만 이건 기능적 언어죠.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그 역할에 매우 충실한 그런 언어입니다. 자, 그런데 이 병 때문에 부모님도 많이 힘드셨겠네요. 이런 표현은 정확도는 약간 떨어질 수는 있지만 훨씬 더 소통적인 언어죠. 저는 한 사람의 심리학자로서 어떤 대상에서 어떤 사안에 있어서 당사자 간에 혹은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 간에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됩니다. 좀 이야기가 서로 안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양쪽이 다 틀리지 않고 바른 말을 하고 있는데, 다만 한쪽은 기능적 언어를, 다른 쪽은 소통적 언어를 하고 또 상대방으로부터 원하는데 이게 맞지 않는 경우를 꽤 많이 봅니다.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나라에서 공적 조직에 계신 분들은 기능적 언어를 사용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, 실제로 그런 교육과 그리고 그런 문화를 유지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. 정확하고 그리고 자세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이 바로 기능적 언어의 목적이니까요. 하지만 그 공적 조직에 계신 분들과 대화하는 일반적인 국민들께서는 그것보다는 나에게 조금 더 소통적 언어, 그러니까 나의 말을 좀 더 잘 들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경청하는 마음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언어를 상대방으로부터 듣기 원하겠죠. 자,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능적 언어를 더 중요하게 사용해야 되는 분들과, 그리고 소통적 언어를 상대방으로부터 듣는 것을 원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의 불통의 여지나 아니면 갈등의 여지는 늘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공적 조직이나 혹은 민간 조직이라 하더라도 리더의 위치에 있을 때
기능적 언어에 더 입각해서, 즉 소통적 언어에 너무 치중하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. 왜냐하면 소통적 언어가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. 그 소통적 언어가 너무 지나치게 되면 정에 치중하거나 아니면 무언가 정확하지 못한 정보를 전달해서 나중에 왜 말의 앞뒤가 다르냐, 왜 시작과 끝이 다르냐 라고 하는 또 다른 종류의 부작용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. 일반적으로 그 시스템을 유지하는 그 구성원들, 그리고 그 시스템의 유지를 위해서 기능을 하는 많은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기능적 언어를 더 중요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. 하지만 기능적 언어와 소통적 언어가 이렇게 완전히 플러스 마이너스처럼 정반대로만 작용하는 건 아니고요. 그리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만 기능하는 것도 아니겠죠. 기능적 언어를 쓰는 분들이 약간만 더 소통적 언어로 가보시면 어떨까요? 그리고 소통적 언어를 원하거나 아니면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약간만 더 기능적 언어를 관심 있게 봐주시면 어떨까요? 그렇다면 우리 사회나 아니면 우리의 시스템들이 훨씬 더 편안하고 부드러운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? 그리고 그러한 노력들이 약간만 가미돼도 우리가 얼마나 무난하고 그리고 훨씬 더 부드럽게 사안을 대할 수 있는가는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. 기능적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소통적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정한 차이가 있죠. 그리고 그 기능적이고 기술적인 언어와 소통적 언어 양쪽을 맞추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방법들이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소통적 언어를 원하고 그리고 그것에 더 관심 있는 분들은 기술적 언어를 하는 분들에게 저 사람은 고집스럽다, 변하지 않는다, 복지부동이다, 확고부동해 라고 약간의 부정적 의미를 더 많이 담아서 인물을 평하거나 인상을 형성합니다. 하지만 기술적 언어를 할 수밖에 없는 분들 혹은 기술적, 기능적 언어에 더 치중할 수밖에 없는 분들은 소통적 언어를 사용하고 원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. 너무 많이 바라는 거 아닌가요? 너무 변덕이 심한 거 아닌가요? 이렇게 얘기를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. 자, 그러니 이런 기능적 언어를 할 수밖에 없는 분들과 소통적 언어를 듣기를 원할 수밖에 없는 분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?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의사 선생님과 환자분, 그리고 부모와 자녀, 심지어는 정부와 국민의 사이에서도 바로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. 기능적 언어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과 소통적 언어를 사용하고 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많은 오해와 어려움을 우리가 겪는 걸 보고 있는데요. 그렇다면 이렇게 약간만 더 기능에서 소통으로, 그리고 소통에서 기능 쪽으로 관심을 두고 약간의 변화만 두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. 자, 기능적 언어와 소통적 언어의 조화,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? 먼저 이 두 언어 간의 조화를 만들려면 기능적 언어를 하는 사람이 고민을 해야 될 게 있고, 그리고 소통적 언어에 더 기반한 분들이 또 관심을 둬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.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